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형식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네. 지가 애정하는 영화를 하듯이 둘이 앉아서 자분자분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지난주 다운로드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요 기조는 생각보다는 괜찮다. 네, 왜냐면 이거보다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 일부러 그래서 제가 네. 주저리 제목도 안 달고 그냥 캐서린 비글로 상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지. 들을 사람은 듣고 말란 말어라. 그런 거 치고 나쁘지 않았다. 이거보다 더 혹시 안 들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네. 요 시간이 사실은 저는 제일 좋거든요. 재밌죠. 우리끼리. 제일 재밌기도 하고. 맞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려면 듣고, 네. 말라면 마시라. 그렇지. 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계신데. 네. 제가 쭉 보면서 댓글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김프로쇼 프로그램에 대한 쓴소리를 남겨주신 분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김 선생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야부리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 영화와 관련해서 남겨주셨던 댓글 중에. 네. 제가, 요거는 조금 눈에 와서 딱 박혔던 게 뭐냐면. 네. 너네도 이제 쓴소리를 못하는구나. 그렇지. 뭘 한국 영화를 많이 보라 그래. 그래. 그런 얘기 나왔어요. 맞아요. 요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게 사실 좀 고민이에요. 네, 좀 고민이에요. 네, 그렇군요. 이제 팟캐스트를 한 지가 한 2년 넘었거든요. 네. 2년 동안 매주 1개 혹은 2개의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왜냐면, 관계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득보기 때문에, 네. 저희를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뭘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런다고 또 무슨, 주목을 받기 위해서 쌍스러운 얘기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저희는, 쓴소리를 근거를 갖춰서 하되, 예의만 조금 갖추자. 네, 너무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일단 예의를 갖추되, 할 말은 하자. 내 돈 내고 보는데 어때? 네. 약간 요런 기조로 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좀 약간의 회의감? 이런 게 있긴 재미없어요, 좀. 동호 반복이 된다는 걸 스스로도 우리가 느낄 만큼. 그럼 니네는 얼마나 잘하냐? 이랬을 때, 물론 그건 저희한테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하면, 저희도 모자란 게 투성이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예, 그걸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이제, 나이가 한참 지긋이 들었을 때는, 좋은 작품도 한두 개씩 나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영화든, 팟캐스트든, 비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할 건 수용하고, 네. 아닌 건 가볍게 넘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색하고 막가대는 게 약간 재미없어지기도 했어요, 조금. 그치. 눈치를 봐서는 아닙니다. 네. 네. 김프로가 그런 걸 눈치 보는 인간이 아니라는 건 내가 2년을 보면서 잘 알기 때문에. 네, 눈치를 보진 않아요. 재미가 없을 때 텐션이 떨어지는 게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네. 채찍질 하시면, 그래도 매번 새 것처럼, 할 말을 막 해야지. 평론가가 또 되는 것이 저의 이런, 이동진 평론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론가로서의 본인의 정체성, 네네. 내지는 본인이 해야 되는 얘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을 하는 사람이니까, 심판을 공정하게 잘 봐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해야 할 얘기를 꼭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더라도, 이런 부담감이 좀 있으시던데, 그건 긍정적인 방향이지. 당연히 프로페셔널한 거니까 존경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평론 아닌 평론을 하고는 있는데, 평론가로서 내가 일가를 잃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영화를 보는 게 좋고, 그래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게 좋고, 그 얘기를 또 즐겁게 들어주시니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보자는 차원이라서 전국에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스스로한테 창피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자라는 이 약간의 자기 세뇌, 내지는 다짐 이런 거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실수를 말로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저에겐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부담이 있어요. 있죠. 너 치면 안 된다. 네. 뭔가가 애매하고 뭔가 뻑적지근할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부담도 되고 고맙기도 한 게 어떤 이동진 평론가 같은 어떤 비평가의 입장에서 부담이 점점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나에게도 아카이빙이 돼서 나에게 화살을 돌렸을 때 이게 적용된 거에 대해서 내가 반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생깁니다만 네. 재미가 없어진다는 면은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와 이거 너무 좋지 않아라고도 1시간 이상 막 떠들 수 있는 영화가 그럴 때는 진짜 신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게 퍼센테이지가 더 많지 않잖아. 세상의 모든 게. 네. 대부분 고만고만한데 한두 개가 좋으니까 우리가 모두 좋은 거에 열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영화도 그런 거니까. 그렇죠. 좋은 영화가 드물면 뭐 우리도 약간 에이씨 김새네라는 느낌이 아마 전달돼서 그런 게 아닐까. 아무튼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눈치를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뭐 영화사에서 가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 와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 광고가 저희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미미한 영향력이라. 그리고 이제 고민이 저희도 있어요. 돈을 받고 광고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저희가 하던 대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어지간하 하면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네. 얘기해서 이거는 보고 좋다. 그럼 뭐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럼요. 많이 보자고 하고 그거는 저희가 거침없이 막 하는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대충 이렇게 눈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높아심을 표현하시는 건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리고 그렇게 치면 정말 미미한 관계에 있는 찾아보자면 관계가 있는 영화들이 전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눈치를 봤느냐 듣지 말라고 할지언정 팟캐스트를 듣지 말라고 할지언정 그걸 이렇게 눈치를 본 적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점이 되면 팟캐스트를 잠깐 쉽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겠지. 우리가 뭐 이러고 있겠어? 네. 만약에 영화를 만들어야 돼서 막 그거에 달리면 물리적으로 못할 테니까 그럼요. 그럼 그때는 뭐 팟캐스트를 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 영화를 그럼 많이 보자는 말은 도대체 뭐냐 뭐 요런 한국 영화를 보고 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기조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곱씹어 보니까 네. 뭐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 아 그래? 청취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지. 좋은 영화는 보고 싶고 니네가 떠드는 거를 재밌게 듣는데 그걸로 나는 볼지 말지를 가린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의미가 네. 있지. 그러신 분들이라면 뭐 그거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카페라떼를 스타벅스 가서 한 2잔 먹었다고 열광하면서 막 오늘 안 먹어도 될 커피를 2잔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이를 갈진 않잖아. 그렇지. 나는 그 정도로 생각하자는 거지. 영화에 대해서. 조조 영화보면 7,000원인데. 그래. 뭐 그냥 커피 한 잔 먹었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써? 이게 좀 탔네. 이런 커피도 있잖아요. 그렇죠. 버리자는 거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자. 네. 각 잡고 달려들어서 막 물고 뜯고 할 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탄 커피를 줄 수 있냐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네.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그냥 조금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 그래요. 이 모든 게 좋은 영화가 드물어서 일어나는 사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된다. 저희가 좋은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이런 선언을 그렇지. 그래. 좋은 맞아요. 영화 만들 때 기다리시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캐서린 비글로 감독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관심 없는 감독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하냐.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중에는, 와, 너무 좋았다. 내가 찾던 게 이런 거다.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뭐 하여튼 비슷한 기조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같이 영화 보시고 일주일 동안 반응을 조금 남겨주십시오 했더니, 대부분이 팟빵 게시판에다가 이제 뭐 사진도 올리시고 평도 남기시고 하셨는데 이게 게시판에 글이 워낙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팟빵 게시판을 안 쓰시는 이제 뭐 아이튠즈로 들으시거나 네. 파티로 들으시거나 다른 데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걸 또 일일이 다 긁어가지고 다 이게 저 아카이빙을 해놓기가 좀 어려워서 URL로 안내해드린 게 영화평 남겨주시는 데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했잖아요. 거기는 많이는 안 남겨주셨어요. 근데 굳이
또 거기다가 남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 드리겠습니다. 상품을 드릴게요. 뉴롱님께서 네. 새 작품을 보셨어요. 제로다크 서티, 폭풍 속으로, 허트로커 이렇게 세 개를 보시고 또 이렇게 쭉 길게 또 남겨주시고 맞습니다. 나라니까 나님도 제로다크 서티 보시고 거기다 이제 평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올려드리는 URL 뭐 이건 개봉 영화도 좋고 개봉 영화가 아닌 그냥 영화도 좋고 또 저희가 이 감독 특별전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감독의 영화들. 작품이어도 좋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이제 뭐 메일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상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같이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팟빵 게시판에다가 주시면 또 그걸 메일 달라고 해서 메일을 주시면 또 연락을 해서 이게 번거로워요, 여러 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URL 올려드린 데다가 조금 남겨주시면 네. 뭐 의견도 남겨주시고 그럼 저희가 상품 드리기가 조금 용이하니까 네, 하여튼 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는 나라니까 나님과 뉴롱님께 네. 잡지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숙제처럼 보낸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사태도 이제 조금씩 그럴 넘어지는 필요 것 없어요.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땡기면 보시라. 땡기면 보시면 돼요. 네. 뭐 하여튼 계속 저희 영화 얘기할 거라서 뭐 영화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막 그 부담감 갖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캐서린 비글로우의 영화 얘기를 하겠다. 한 작품씩 가져와가지고 얘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작품을 가져왔느냐. 그래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작품을 가져오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맞습니다. 예, 넷플릭스나 왓챠나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접근하기가 쉬운 작품들을 저희가 해드리는 게 얘기 듣다가 땡겨서 보시기도 쉽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 사실 파일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얘기를 들어도 그걸 또 찾아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폭풍 속으로 정도는 워낙 유명했던 영화니까 있는데 나머지 영화들은 영화 자체를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해드릴 영화는 허트로커하고 제로 다크 서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작 두 작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꼭 최근작이라고 찾기 쉬운 영화라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의도도 있긴 하지만 이 두 편이 묘하게 엮여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과도 이제 가장 비슷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허트로커와 제로 다크 서티를 이제 나눠가지고 뭐 줄거리 소개하고 뭐 소개하고 이게 좀 재미없으니까 이거는 뭐 알아서 찾아서 보시고 다음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MDb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그럼. 나오니까. 네, 기본 정보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황대리도 없는데 뭐 그거 뭐 네. 알아서 찾아보시고 황대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었다는 어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그것보단 네. 뭐 황대리의 반론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자, 허트로커와 제로 다크 서티를 섞어가지고 막 얘기할 테니까 일단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요 두 작품 정도는 보셔도 좋겠는데 네네. 두 작품을 다 보기가 또 부담스럽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뭘 고르는 게 나을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의미상으로나 재미상으로나 재미지. 영화는 재미지. 그렇지. 허트로커? 허트로커? 제로 다크 서티는 압박감이 좀 더 심할 것 같기도 해요. 더 밀리터리 마니아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렇기도 하고. 허트로커는 좀 더 오락 영화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 굳이 따져서 얘기를 해보자면 작품성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치우쳐서 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로 다크 서티 뭐 둘 다 보셔도 상관없는데 네네. 제로 다크 서티 쪽으로 가까운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좀 영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는 쪽에 둘 중에 뭐가 나을까 그러면 허트로커가 조금 더 그렇죠. 네,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배 감독님의 추천 이야기고 그렇죠.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래요? 네. 전혀 다른 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관점이야? 멀미의 관점에서. 멀미. 멀미의 관점. 나 중요해 이거. 그래요. 멀미의 관점에서 보시면 네.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멀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뭐 핸디캠, 네네. 뭐 이런 거 이제 스테디캠이 아닌 막 화면 자체가 흔들리는 거를 보다가 멀미나 막 하셔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트로커 멀미합니다. 뭐 초반에 막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허트로커 멀미해요. 그치. 네. 네. 100%. 왜냐면 제가 멀미하기 때문에. 멀미의 관점이란 게 있구나. 멀미의 관점에서 보면 어. 허트로커는 약하신 분들은 멀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쫄깃쫄깃한 재미는 요게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영화 보다가 난 멀미가 나가지고 죽겠다. 그게 걱정이 되시면 제로 다크 서티가 멀미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네. 네. 또 이런 관점이 있긴 있네. 극명하게 갈릴 관점. 남주, 여주. 오, 그렇지. 그러네. 그렇지. 그리고 허트로커는 제레미 레너가 주인공이고.
제로 다크 서티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주인공인데 네. 저는 또 둘 중에 주인공을 보고 고르라고 하면 제로 다크 서티를 한 표를 던져주고 싶거든요. 내가 그냥 제시카 차스테인을 좋아하나 봐. 아, 그래요? 네. 저는 허트로커가 좋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 갈린다니까. 왜냐면 이제, 호크아이하고, 팔콘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허트로커에는 호크아이와 팔콘이 나왔지. 네. 이들이 듣보잡일 때 나와가지고, 진짜 명연기를 보여주죠. 네. 네. 아무튼 근데, 보시려면 두 편 다 보는 게 제일 좋겠다. 뭐, 그쵸. 둘 다 보셔도 되고, 둘 중에 굳이 하나만 골라서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요렇게 여러 가지를 나눴으니까, 들으시다 보면 이제, 나는 요거다. 이제 싶으실 수 있거든요? 뭐, 그거를 하나씩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허트로커와 제로 다크 서티, 그러니까 허트로커로 아카데미 최초 여자 감독상, 네. 뭐 작품상 이제 굉장히 이걸로 상을 다 쓸어가지고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허트로커부터 캐서린 비글로 감독의 스타일이 조금 잡힌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느낌을 조금 받기도 하죠. 네. 이번에 왜 캐서린 비글로를 다뤄볼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5월 중에 개봉이 확정된 디트로이트까지도 약간 스타일이 묶이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 길이 정해져 있구나. 이제 이런 영화 네. 하고 싶으신가? 네, 하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그죠. 네. 환갑을 넘으신 나이에 이제 앞으로 뻥 뚫린 고속도로를 스스로가 개척해서 이제 달리실 일이 남은 듯한 느낌마저 드는. 이게 약간 제가 지향하는 점하고도 비슷해서, 저하고 배 감독이 지향하는 것과 약간 닮은 구석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호감도가 높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캐서린 비글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뭐 이분이 뭐 돈 생각하겠어? 아, 그럼요. 하려면 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는 좀 좋은 거 잘 만들고 싶다. 그렇지. 근데 이걸 이제 초장에 시도를 하면 과연 기회가 올 것이냐. 그렇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K-19 위도우 메이커라는 제목이 왜 떠오르지? 약간 뭔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느낌. 잘 만들고 싶다. 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와 뭐 연륜과 이런 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딱 길에 안착하셔서 쭉 달려가시는 걸 보니까 한참 뒤에 한 20년 정도 뒤에는 나도 저렇게 조금 가면 좋겠다. 아유, 좋죠. 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딱 올라서기까지는 넘어야 할 이제 관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뭐 돌파를 해야 될 몫인 거고. 그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김프로 쇼를 계속 들으면서 영화 평도 자주 남겨주시고 하신 분들이 이제 하나로 다 묶으실 수 있는 여러 명의 감독들이 생긴 것 같은데 보다 보면 이제 시카리오도 생각나고 윈드리버도 생각나고 뭐 허트로커 막 비슷한 궤적을 막 그리는 영화들이 그려지시지 않으실까 그렇죠. 하는 근데 생각이. 이제 고개를 잊으면서 이제 갸우뚱 하시겠지. 하하 얘들 봐라. 네 돈은 어떻게 벌을래? 그렇지. 물론 뭐 그런 거 만들면 어려울 텐데 뭐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뭐 팔콘 나오는 영화 이런 것도 좀 찍고 싶고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영화를 즐기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캐서린 비글로라는 사람의 다음 영화가 대충 이런 이야기겠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게 만약에 한번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스타일로 이런 소재를 다룬대 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굉장한 흥미를 자극하지 않나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서스펜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뭐 하여튼 굉장히 그렇죠. 네, 굉장히 뛰어난 감독인 거는 분명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 구조가. 네. 그렇죠. 예전에는 뭐가 많았는데. 폭풍 속으로만 쳐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 뭐 하늘로 갔다 많잖아. 바다로 갔다. 네.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네, 뛰고 때리고 막 해. 네. K-19 막 핵잠수 온갖 얘기 막 많잖아요. 스트레인지 데이즈는 더 많아 이야기가. 네. 근데 이제 되게 이야기가 심플해진 것 같아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지역과 직업을 정한 다음에 거기 던져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은 꽉 차 있는데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하다. 하지만 굉장히 강렬하다. 갈등이 정말 강렬하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갈등 상황이 굉장히 세니까 이야기가 복잡할 필요가 없구나. 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특히나 이제 허트로커 같은 거는 이라크 가서 폭발물 제거하는 이제 군인들 얘기거든요. 뭐 있겠어요. 그냥 가서 폭발물 제거하고 또 쉬다가 네. 폭발물 제거하고 그렇죠. 뭐 그러다가 뭐 자기들끼리 놀다가 또 폭발물 제거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라. 근데 맞습니다. 이제 폭발물을 제거하는 이 군인들 업무 자체가 이제 시작이 딱 됐다. 네.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럼 이제 갈 때부터 언제 터지냐? 그렇죠. 누가 죽냐? 뭐 이 하여튼 가장 원초적인 서스펜스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소재 자체로 깔아뭉개고 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온갖 인간 군상을 그래도 다 보여줘요. 네. 실제 할 것만 같은. 특이한 게, 그러면 뭐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고도로 계산된 캐릭터라이징이 돼 있어요. 여러 실제 인물들을 취재를 한 결과로 유형별로 나눠놨어. 아, 그렇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아이코닉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실제 그 직업을 가진 실제 그런 군인들이 보기엔 다소 과장스럽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굉장한 극화가 됐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 전문가 혹은 관계자가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으니 그걸 봤을 때 그런데 어이없을 정도로 과장된 게 아니고 야, 사람이 저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 고안된 극화된 시나리오가 한몫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 그런 캐릭터들이 이런 갈등 상황을 겪는 것만으로 내가 뭘 느껴야 돼? 라고 했을 때 초반부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기 전에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걸 뭘 극복하고 성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사건이 크게 마무리되고 뒤돌아보니 이런 의미가 남는다인데 약간 다른 구조인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직시하지 않았던 극한의 갈등 상황과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미친애. 걔가 왜 이걸 하냐면 영화를 보는 내내는 굉장히 장르적이고 스릴, 서스펜스로 가득 찬 재밌는 영화를 본 것 같은데 다 보고 나면 인간에 대한 탐구 어떤 보고서를 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그렇죠. 점에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준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좋은 영화들을 관통하는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인간 군상을 봐도 주인공의 이제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캐릭터가 다 다른데 그걸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환돼서 아, 그렇지. 저런 애들이 있지. 그렇죠. 하면서 이제 공감하게 되는. 맞아요. 이제 그 포인트가 인간에 대한 탐구가 얼마나 됐느냐, 고민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두 영화는 공히 그 인간 군상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영화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지. 저런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기도 하고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런 사람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대리 만족이라든지 그렇죠.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상상을 하고 이해는 할 수 있고 그 얘의 상황에 내가 몰입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저기가 있으면 견딜 수 없는 하중을 견디는 애였잖아요. 걔가 그래서 나 대신 더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응원하게 되고 뭐 이런 재미와 쾌감, 의미까지도 한몫에 줄 수 있는 영화들이다. 네. 그리고 이동진 씨인가요? 어느 방송에서인가 제가 예전에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폭발물을 가장 잘 다루는 감독인 것 같다라는 평을 언젠가 한 적이 있거든요. 캐서린 비글로우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런 것 같다고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네, 그렇지. 그게 이제 저는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감독들 중에는 말이죠. 네. 연출을 하는데 폭파씬을 다루는 감독은 크게 두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지? 내가 좋아하잖아 항상.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네. 불꽃의 화염, 불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불꽃이 아닌 그 주변의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캐서린 비글로우는 후자입니다. 네. 네.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뻘겋고 이 강력한 불꽃을 보여줄 것인가에 이제 집착하는 분들은 그 이제 불꽃송이라고 하지. 그렇죠. 불꽃 버섯. 그렇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기름도 붓고 맞아요. 폭약도 이제 많이 막 해가지고 카메라도 수십 대 설치해가지고 이제 막 빨간색이 막 그렇지. 불이 나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네.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구나. 좀 많이 갔다가 뭘 박았겠구나. 그래서 꼭 차가 뒤집어지면 그렇게 그렇지. 본 적 없는 굉음과 함께 그렇죠. 얼마 뒤집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뼈가 앙상하게 남을 만큼 막 타잖아요. 네. 터지고 막. 네. 근데 그게 보면서 약간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식상하기도 하고 현실감은 없고. 근데 캐서린 비글로우는 화염에 집착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연기에 집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짝하는 거는 금방 지나가요. 근데 그 반짝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폭발물의 연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담습니다. 자욱해지면서. 네. 네. 그거를 꼭 그래서 특히나 이제 허트로커 같은 걸 보면 터트려요. 그냥 내가 눈에서 보는 앵글 정도에서 빵 터트린 다음에 바로 샷을 넘겨서 부감으로 잡습니다. 부감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 뭐 널찍한 공간을 잡아주고 거기서 연기가 팍 퍼져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구름처럼 빡 올라가는 그거를 고즈넉하게 한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인가, 자동차가 얼마나인가, 건물이 얼마나인가와 함께 이 연기의 크기가 얼마나인가를 같이 보여주면서 이 폭발이 엄청났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차가 터질 때도 그렇고 건물이 터질 때도 그렇고 그거를 고즈넉한 장면과 함께 불꽃을 굳이 집중해서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거를 다루는데 그치. 그래서 오는 사실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적재적소에서 굉장히 잘 써. 그렇지. 자갈들이 갑자기 탁 굴러갈 때 갑자기 슬로우로 촥 보여주면서 실제같이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 여파를 느끼라는 거구나.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빵 터졌는데 그 순간에 모래가 튀는 거를 슬로우모로 잡는 그러니까. 거라든가. 그러니까 센스가 진짜 보통이 아니신 분이에요. 진짜 고민 많이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감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마이클 베이. 통칭 마이클 밤 씨가 있잖아요. 시뻘건 화염 성애자.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짓궂게 인터뷰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당신 영화를 보면 마이클 베이가 소년처럼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어떠세요? 뭐라고 얘기해? 그렇죠.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클 베이의 영화들이 정신없이 휘몰아칠 때는 내가 거기 몰입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심박수가 빨리 올라가는데 굉음과 함께 화려한 눈을 가득 채워주는 이제 색채나 뭐 효과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 약간 압도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캐서린 비글로는 근데 서스펜스를 끌고 가다가 클라이맥스를 어떻게 가져갔냐면 나를 거기 탁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막 큰 뭔가를 할 필요가 없거든. 내가 진짜같이 체험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네. 그리고 또 이제 폭발하기 직전에 그 서스펜스. 그렇죠. 이걸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요. 잡아가지고 약간의 엇박자라고 할까요? 모두가 예상하는 그 타이밍에 빵 터지지 않고 약간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서스펜스가 그리고 그게 거의 전반적인 기조로 깔려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허트로커 얘기만 하면 너무 폭발문 얘기가 되니까. 제로 다크 서티도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CIA 요원이 10년 동안 찾아 헤맨 빈 라덴을 드디어 찾고 잡는 얘기인데, 빈 라덴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뭐 쫄깃쫄깃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얘가 빈 라덴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고,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얘가 정말 걘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되고 시간은 계속 가고 압박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해를 입을 것을 기대하고 거기서 오는 서스펜스가 아니고 그냥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이 목표가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 압박감을 내가 견디면서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오는 서스펜스가 있어요. 내가 얘가 여기서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한계를 얘가 뛰어넘을까?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걸 탁 터뜨려줘요. 그런 걸 보면 서스펜스의 장인이다. 그렇죠. 서스펜스는 뭐 훌륭한 감독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근데 전 신기한 게 예전에는 뭔가 체험을 하게 해주려고 아니면 뭔가 과장된 어떤 느낌을 받게 감정을 증폭시키려고 클로즈업이나 특이한 앵글이나 카메라 워킹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회화를 하신 분이다 보니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허트로커를 기점으로 그냥 관조하듯이 툭툭 보여주는 롱샷이 엄청 많아졌다. 지형을 보여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물론 이제 그 지형도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가서 찍은 건 아니겠지만 이 지형을 보여주고 이걸 내가 보여준 장면을 관객들이 스스로가 충분히 인지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툭 밀어 넣어버려야지. 그러면 관객들이 알아서 느낄 거야. 내가 이거를 막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막 이거를 막 카메라 앵글로 보여주고 막 미술을 막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보다 관객이 지적이다는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관객에 대한 존중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한국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기억에 남는 롱샷, 풀샷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롱샷, 풀샷을 딱 보여줄 때, 뭐 굳이 어떤 영화를 특정하면 이상합니다만, 뭐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우리나라 영화들이나 혹은 뭐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또 풀샷을 한번 보여줄 때 거기를 내가 꽉 채워가지고 내가 뭘 했다를 보여주고 싶은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뭔가를 내가 했으니 니네가 여기에 대해 반응을 해야 한다. 약간 어거지스러운? 근데 그에 비해서 캐서린 비글로우가 롱샷을 보여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제 숨을 쉬어. 니네가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걸 봐. 굉장히 당위가 있는 듯한 느낌? 어떻게 자세히 꼼꼼히 따져서 얘기하기엔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연출의 묘구나. 짬밥이구나. 라는 그쵸. 생각을. 이유 있는 롱샷,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이미지. 이게 영화에서 매우 중요하구나.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은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나온 영화들이 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숨쉴 공간도 잘 없고 그냥 빨리빨리 꽉 채워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약간 애매한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답답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나 뭐 지형지물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룬 걸로는 뭐 이제 이라크전을 다룬 영화니까 허트로커를 보면 특히나 더 이제 뭐 사막 혹은 뭐 폐허가 된 이제 도시 가운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네. 하여튼 좀 보시면 뭐 그런 큰 샷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허트로커는 K-19 1,000억짜리 영화를 시원하게 말아 드신 다음에 7년 뒤에 만든 영화거든요. 정말 쪼들리면서 찍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쫙 세팅을 넓게 한 다음에 찍은 게 아니야. 두 번 말아먹고 큰 거 두 번 말아먹고 7년 뒤에 찍은 영화인데 야 가서 어떻게든 찍어보자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 그렇게 쪼들리고 위축되고 쫓겨서 찍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안 나지. 여기 한 몇 년 산 사람이 찍은 것처럼 찍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그냥 어떤 랜드스케이프가 화려하고 멋있고 아이코닉하다의 느낌이 아니라 동선이 너무 진짜 같아. 사람들 배치해 놓은 것부터. 그렇죠. 얘가 여기서 아파트 창문으로 쳐다봐. 얘를 테러리스트로 의심할 수 있어. 얘가 총을 겨눠. 할 때 그럼 요걸 어떻게 찍어야 제일 진짜 같을까? 언제 얼마만큼 보여줘야 될까? 이게 거의 그냥 몸에 익은 사람이 하나도 담보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찍으면서까지 최대치를 뽑아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고 다시 보시면 좀 놀랄 노자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각 영화에서 야, 이 장면은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한다. 뭐 최고의 샷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각자가 가장 인상 깊었거나 좋았던 장면이 있을 텐데 네. 그거를 하나씩 좀 꼽아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배 감독님한테 허트로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어떤 게 있나요? 자, 요거는 혹시 영화를 이제 허트로커를 봄직하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킵을 빨리 하시고. 그치. 네. 이거는 요거는 좀 스포일러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뭉쳐가지고 합시다. 그래요. 마지막에 뭘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지. 요 정도로만. 그렇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망연자실. 그렇지.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주인공 제레미 레너가 정말 일 잘하고 자기 일에 미쳐 있고 네. 정말 탁월한 에이스 폭발물 조립한 제레미 레너가 마지막에 망연자실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마지막쯤에. 네.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치. 네. 이게 영화의 어떤 급을 한 급 탁 높여버렸다. 한 샷으로만.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해서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딱 잡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출력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경제적이야. 뭔지 알겠잖아. 그렇죠. 거기서 뭐 대사나 나레이션 뭐 이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떡하니 망연자실. 네. 그렇구나. 이게 이제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마크볼이라는 굉장한 작가를 이제 만나면서 이게 시너지가 폭발한 거니까. 그렇죠. 요거를 마크볼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썼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걸 썼는데 감독이 이거는 여기서 좋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네. 뭐 네. 어쨌든 마크볼이
그렇게 썼다면 그걸 또 앵글로 잘 살린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두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봐 그렇지. 최대한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네네. 보신 분들은 맞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맞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하여튼 배려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꼽은 장면 중에 가장 좋았던 장면은 뭐냐면 중간쯤인가요? 사막 한가운데서 다른 적군인 것으로 알고 갔는데 미국 사람들인 거예요. 미군들이어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가 갑자기 저격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스나이퍼들끼리 교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명장면이죠. 야, 그게 진짜 근데 그 장면들 중에서도 주스를 먹는 장면이 있어. 그렇지. 카프리선. 빨대 꽂아. 카프리선으로 추정되는. 네네. 은색 그 주스에다가 주황색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제 먹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한참 대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이거나 저기한테 죽거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떼약볕에 계속 있으니까 너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편에 있는 그 자기 부하한테 주스 좀 갖고 와. 주스를 갖고 옵니다. 근데 그 주스 하나로 캐릭터를 너무 잘 표현했어. 야, 나는 그 주스 장면을 보면서 이 감독이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이거는 그다지 큰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그래. 그 이제 보시면 팔콘이 호크아이를 네. 호크아이가 또라이거든요. 죽이려고 그래. 맞아요. 너무 짜증나는 또라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너무 이게 튀니까 중간에 한번 고민도 하거든요. 이 새끼 죽여버릴까? 근데 이제 실제로 죽이기는 좀 그래가지고 주저하듯이 못 죽인 정도의 캐릭터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밥먹이 어마어마하게 심해 이 둘이. 막 이제 둘이 막 잡아 죽이고 때리고 막 그런데 술 먹고 서로 싸우고 막. 여기서는 호크아이가 이제 망원경으로 봐주고 보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 팔콘이 쏘거든요. 스나이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딱 한조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호크아이가 뒤에 있는 상병한테 주스 좀 갖고 와. 그 주스를 갖고 옵니다. 주스를 막 찾아가지고 갖고 와. 하나만 줘, 이 새끼가. 그렇지. 2개를 찾았는데 하나만 줍니다. 그렇죠. 하나를 딱 올려주니까 그것도 정말 너무 연기를 잘한 게 오랫동안 이거를 망원경을 들고 봤기 때문에 장갑을 벗어가지고 못 잡아요. 빨대를. 빨대를 못 잡고 손가락이 안 굽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빨대를 까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안 먹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안 먹고 스나이퍼한테 갖다 줘요. 쪽쪽 빨아가지고 스나이퍼를 다 먹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고민했지. 얼마나 남겨줄까? 어느 정도 타이밍에 제가 먼저 저걸 뽑을까? 아니면 이렇게 먹다 혓바닥을 밀어낼까? 그래. 너 먹어. 이렇게 할까? 아니면 먹다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뽑아서 지가 먹을까? 그렇지. 그걸 유심했거든요? 끝까지 다 먹어. 다 먹지. 팔콘이 먹도록 그냥 놔둬요. 그리고는 호크아이가 그 다 먹은 거를 넣고, 이 새끼 다 먹었네? 이렇게 쳐다도 안 봐.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스나이퍼가 먹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목이 마르고 나눠 먹고 이럴 것도 아니야. 집중해야지. 다 먹고 집중해서 네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쏴죽여야 되니까. 목마른 거 정도는 목이 타고 어쩌고 해도 나는 참는다. 나는 그 정도 중요하지 않다. 그쵸. 그 밑에서 상병이 이 새끼 먹고 있지 않아? 지가 뜯어 먹고 있어. 그 새끼 쪽쪽 빨아 먹고 있어, 그거를. 이 새끼가 진짜.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 2개를 올려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지는 그러니까. 그늘에 숨어 있는데. 맞아요. 이 찌질이 같은 놈이 거기서 쪽쪽 빨아줘 혼자 다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스 하나를 가지고 이 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지향점과 이런 거를 그냥 몇 장면으로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얼마나 확실한가. 그쵸. 이게 맞으면 얘네는 이렇게 밥 먹어가는 애들도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 그럼요. 이런 게 쫙 설명이 돼. 그 주스 하나로 굉장히 두 사람의 그게 딱 풀리는 지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 너무 신기한 게 둘이 밥 먹을 때 술 먹다가 이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 것처럼 하다가 얘네 이러다가 찔러 죽이겠는데 서로 거의 이 정도로 막 싸우는 장면이 있어. 그치. 내가 분명히 감독이 누군지 아는데 이분 군필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런 걸 어떻게 알지? 저렇게 잘 알지? 네. 싶더라고요. 그게 시나리오에 적혀 있었겠지. 시나리오에 적혀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이해를 하고 찍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야. 내가 여사원들의 세계를 그렇게까지 알 수 있을 자신 없거든요, 전. 그렇지. 너무 잘 알더라고. 너무 잘 알아요. 이 심리를. 그래서 장난을 치다가 장난의 도가 넘어갔어. 장난의 도가 넘어갔을 때 얘는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그 화가 난 지점을 알지만
여기선 적당히 뭉쳐야 되구나. 근데 그 진짜 잘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 진짜. 그 배우들도 연기를 진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아니 어쩌면 캐서린 비글로 감독이 딱히 뭔가를 주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뭐 쫙 나오는 거지. 뭔가.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그 주변에서 그 쭈구리 같은 상병은 눈치를 봐요. 그래. 여기까진 장난이구나. 조금 더 넘어갔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너무 잘 보여. 맞아. 이게 정말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명장면이죠. 네. 야, 허트로커의 좋은 장면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배 감독님이 뽑아온 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저희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드렸고 그래. 제로 다크 서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로 다크 서티의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가 있나요? 일단 제로 다크 서티 얘기를 하려면 난 이 여중이 너무 좋더라 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제시카 차스테인. 네. 제시카 차스테인이 이제 마야라는 CIA 요원을 나오는데 얘는 그냥 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가지고 이 일만 했어요. 이 일만. 이 일이 뭐냐? 빈 라덴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것도 명대사긴 한데 우리 뒤에 뭔가 든든한 백이 있다 생각하지 마라. 우리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다 그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다. 우리가 잡아야 돼. 빈라덴이 어디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야. 이곳에서 10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어떤 가옥 하나가 딱 눈에 꽂힙니다. 당연히 이제 간부들 쫙 모여있고 브리핑을 하죠. 여자는 자기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이 일에 몰두하고 어느 정도로 이 일을 잘 해내는지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회의가 시작돼요. 자, 이쯤 되면 이건 최소 알카에다 굉장한 고위 간부의 가옥이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은폐원폐를 하고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브리핑을 막 하니까 국장이 퍼센테이지로 말하라 그래요. 빈 라덴이다 아니다 몇 %냐.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높다고 반응하는 표정과 실망하는 반응이 같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내 옆에서 어떤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가 상회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네. 그때 사람들이 마야를 쳐다봅니다. 마야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또라이인 거잖아.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그냥 뭐 99%, 99.9 뭐 이것도 아니야. 그냥 100% 이래버려요. 그때 엄청난 확신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느껴지는 건 또라이구나. 미쳤구나. 미친 애가 도달할 경지구나 저게. 10년간 파면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계속 붕괴되면서 자기의 한계가 계속 선을 넘다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데 정상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아니면 저기에 도달할 수 없겠구나. 누구도 저런 말을 하고 책임질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딱 자기가 그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이 저는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긴 그게 또 캐릭터를 설명해 주기도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100%가 맞다고 해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혹시라도 아니면 후폭풍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백업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60%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텐데 거기서 100%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혹시 틀리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잘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단계까지 갔구나. 어쩌면. 100% 한 게 어딨어, 세상에. 근데 이 사람은 100%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잖아.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거든. 얘가 제일 잘 아는데 뭐.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도 주지만 생각할 거리도 던지는 굉장한 명대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로 다크 서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 인상 깊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억도 안 날 수도 있는데 한 영화의 40분 정도? 뭐 한 3분의 1 지점 정도 가면 뭐가 나오냐면 상사로 보이는 남자 국장인가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열심히 그 컴퓨터 앞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제시카 차스테인한테 뭘 갖다 줍니다. 폴더를. 뭐 이렇게 정리된 걸 하나 갖다 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제시카 차스테인이 알겠다고 하고 자기 일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참 서가지고 있다가 그거 폴더 안 열어보냐고. 폴더 안 열어볼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그 폴더 안에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를 자기 혼자 읊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관계, 자금망, 언론자료, 뭐 불만을 품은 수하, 위험 징후, 미국 공격 계획, 뭐 해외 매출, 건강 상태, 자금원, 구인 전략,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다가 더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걸 막 읊고 있는데 중간에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막 가니까 한참 읊다가 anything else? 그리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쫙쫙 가고 있는 사람이 그거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가요 그냥. 네. 그러니까 얘가 그 얘기를 해놓고는 웃습니다. 굉장히 밝게. 네. 그러니까 지 스스로도 대견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말 줄줄줄줄줄줄 꽤 나올 정도로 모든 게 머리 안에 지금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빈라덴을 잡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일 잘하는 캐릭터, 네.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까지 프로페셔널하게 다룬 영화가 있었나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여자가 얼마나 훌륭하게 지금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그냥 그 한 장면으로 함축해서 보여주니까 그렇죠. 야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 그 특수부대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부대원들 중에 스타로드도 있어요. 마블 그렇지. 이런 애들이 얘는 완전 괴짜 중에 괴짜. 또 다른 명장면 중에 하나는 진짜 그 작전, 이 실행될 때, 야간 투시경 화면으로 그걸 계속 보게 되거든요. 녹색 화면으로. 네. 내가 진짜 그 부대원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심지어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직접 그걸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데, 진짜 웃긴 거는 주인공은 그때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네.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건 그녀의 집착과 노력과 몰입과 확신과 책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정말 여기 있을까? 그녀가 말한다면 여기 있는 거고, 없다면 그녀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겠지. 라고는 매너로 계속 이 마야라는 캐릭터를 주변 남자들이 그 쟁쟁한 특수부대원, CIA, FBI 막 온갖 정보원 국가기관의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대하거든요. 독보적인 존재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실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편집이 상대 진영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보통의 경우는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면 이쪽 진영이 안에 들어가고 있고 저쪽 진영은 안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라고 그렇지, 어디 가서 그렇지. 창문 뒤에 숨고 뭐 해가지고 쏘려고 준비하고 이거를 이제 교차로 막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쫄깃쫄깃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전혀 안 보여주거든요. 집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선은 안 보여주고 들어가는 사람의 시선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로 작전을 그냥 찍히고 있는 생중계 화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고 편집을 잘한 거죠. 서스펜스를 정말 잘 다루는 감독이 이때는 그러니까 서스펜스를 포기한 거예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팀원들이 그걸 모르고 글로 간다. 그렇지. 긴장감 이게 아닌 거야. 네. 몰라 아무도. 그냥 그 집에 그냥 무작정 쳐들어간 미군을 보여준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인가. 그렇죠. 그 뒤에서 사실은 문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으면 저 어떡하지 죽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럴 겨를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자신감도 엿보이고 정말 실제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나. 웬만한 영화에서 그 정도 분량의 긴 시간 동안 야간 투시경 화면을 보여주는 영화 없거든요. 없지. 근데 오히려 야 니네가 적응해야 돼 이런 매너로 이걸 찍어놨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로 다크 서티를 저하고 이제 같이 본 분의 감상평은 그거였거든요. 네. 뭐야? 뭐야?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컷 저희가 이제 또 스포일러가 될까 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장면들을 보고 그러면 뭐야 이게 그냥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미 면에서는 허트로커가 훨씬 더 이제 쫄깃쫄깃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사람의 또 여자 주인공을 다룬 훌륭한 작품 뭐 이런 걸 이제 작품성에 조금 치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로 다크 서티를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렇지만 고문을 다루는 방식 내지는 이제 고문으로 어쨌든 빈라덴의 은신처의 정보를 알아낸 셈이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스 어디서 나왔냐고 막 국회에서 문제될 정도로 좀 논란이 있던 시나리오이기도 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괜찮다는 것이냐. 그렇죠. 뭐 큰 악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작은 악은 그냥 희생해도 된다는 거냐. 네. 뭐 이제 이런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있고 그것 네. 때문에 비판을 받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쵸. 예,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영화의 만듦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야, 이거 굉장하죠. 굉장한 네. 영화는 확실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그걸 넘어서서 난 뭔가 하고 싶은 거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뭐 그러면 소위 말하면 미국 국뽕 영화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러니까 불편해요. 네. 편치는 않아요. 아까 그 마지막 작전 장면도 상대 진영을 안 보여주잖아. 그냥 어떤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남의 나라. 100% 확신한다는 어떤 판단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근데 굉장히 긴장감과 어떤 회소감, 카타르시스를 거기서 다 느끼거든요. 느끼고 나서 이 영화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밀려온 어떤 쓸쓸함 아니면 뭔가 피로도가 풀리는 느낌, 해소감, 찝찝함 여러 가지가 막 오면서 누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이런 인간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귀결이 되니까. 허망함과 헛헛함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봤거나 고민해봤거나 경험해봤거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공감의 포인트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이거에만 몰두한 사람이 마지막에 뭔가를 이뤄내고 느끼게 되는 그 허무함 뭐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잘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영웅서사를 보게 되면 뭔가 큰 태스크가 있고 그거를 이뤘을 때 그래서 다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그런 문법을 따라가지는 않는 영화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지향하는 바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는 해서 뭔가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인간 군상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묻어난 뭐 이런 작품을 열심히 잘 만들고 계시니까. 그럼요. 야, 진짜 부러울 따름이다. 뭐 네. 이런 부러움을 토로하는 방송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네.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영화하고도 네. 맥이 조금 다 있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싫어하기 힘든 어떤 취향의 합치가 있는 거 아닌가. 김진애 박사님이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게 양성적인 모든 면모를 다 갖춘 어떤 미덕이 필요한 시대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요 방송 때문에 좀 준비를 할 겸해서 읽은 책이 캐서린 비글로의 인터뷰집이 이제 나온 책이 있는데 제목이 젠더를 넘어서예요. 캐서린 비글로 젠더를 넘어서 제로 다크 서티의 여자 주인공을 보여주는 방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젠더를 넘어서 뭔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을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젠더에 대해서 뭔가 어떤 공고한 입장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넘어서고 싶은 거구나. 그게 근데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는 게 자꾸 느껴지면서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한 저 마야라는 캐릭터가 너무 멋지고 강인한 여성이구나가 아니고 강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김재희 박사님이 얘기하신 양성성을 다 가진 어떤 초월적인 인간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과 다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젠더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캐서린 비글로 감독 본인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력자로 남자 프로페셔널들이 쫙 포진해 있어요. 이들은 또 이 여성을 굳이 여성이라고 명명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컨셉대로 각자 할 일을 너무 잘해. 거기서 오히려 젠더 이슈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 아닐까. 네. 하여튼 여러모로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독을 찾아가지고 감독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감독의 주요 작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걸 이제 처음 해봤는데 네. 부족한 게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즐겁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저희가 이 패턴을 계속해가지고 한번 해볼 작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너무 각 잡고 저희가 막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요. 재미가 떨어져 그렇게 그럴 하면. 수 있죠. 네. 다음 주는 저희가 감독 특집 아니고 다음 주에는 영화가 또 많아가지고 버닝을 아마 목요일 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다른 감독을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아마 할 텐데 패턴은 똑같을 겁니다. 이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쭉 해보고 감독의 작품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감독의 작품을 2개 갖고 와서 네. 뭐 얘기를 해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막 많은 정보와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정보 지식을 쌓으시라는 처음보다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자기 말도 얹어가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뭐 한번 시도를 해본 건데, 근데 좋은 감독의 좋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할 얘기가 많아. 그렇죠. 이런저런 막 두서없는 얘기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하는 우리로서는 재밌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반응을 이래저래 남겨주시고요. 또 뭐 영화와 관련해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그걸 뭐 반말로 하시든, 뭐 존댓말로 하시든 상관없이, 저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제 다 새겨 듣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뭐 순위권에 이제 올라와 있는 팟캐스트들 보면 자금력이나 조직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작가들도 있고 PD들도 있고 뭐 이런 장비들도 있고 막 이렇게 갖추고 방송을 하는 분들이 물론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너무 일천하고 듣보잡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계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엣지 있게 키워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역량이 그렇게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자람이 있다는 건 저희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방송의 엣지를 더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더 집중할 거냐? 이제 뭐 그러기에는 우선순위가 저희는 영화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뭐 하여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몰두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는 합니다만 뭐 조금 모자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모자란데 뭐 어떻게? 그 정도라도 괜찮고 네. 뭐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즐겁게 들으실 것 같고 네. 야 나는 너무 어설퍼서면 어떻겠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저런 애정 어린 지시 혹은 위로, 칭찬, 응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거를 귀 닫고, 입 닫고, 눈 닫고 있는 사람을 아니라는 점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사실 이게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말은 맞네. 그럼요. 라고 할 정도의 어떤 우리의 감각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들 까는 만큼 저희들한테도 냉정해요. 그럼요. 거기에 알고 대해서는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희가 그렇다고 그거를 새겨 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의 엣지를 위해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가장 많이 두고 막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우선순위는 영화를 준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대신에 이제 뭐 그럴 수 없으니까 뭐 싫으면 나가서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필요성이라 조금씩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우리가 이런 거 해보자 했을 때 그게 뭐 일관되냐 맥락이 있냐 뭐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매일 나와서 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퀄리티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해야 해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뭐 그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말이 긴데. 하여튼 뭐 열심히 만들 테니까.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를 가져올 텐데요. 네. 영화 얘기만 할 수 있고, 영화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어쨌든 일주일에 2개 영화를 가져와서 이제 하니까 뭐 하는 동안이라도 제가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극장에 걸린 영화 중에 뭘 하지 하는 주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일주일에 2개를 뭐 하지 고민하는 행복한 다음 주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다음 주 영화는 미리 공개하면 화요일 날 개봉작은 데드풀이고요. 목요일 날은 버닝 가지고 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미리 보시기도 하고 저희가 올려드린 URL 영화평 거기다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5월 릴레이 캠페인 고마웠어요. 언제나 지은 지 한 달 된 마법의 펜션 경주 청담 펜션 공개방송 꼭 하러 갈게요. 김프로쇼가 응원합니다.